왓츠업 시작합니다. 왓츠업! 잘했어요. 왓츠업 함께 해주신 글로벌 토커 네 분과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밝게 인사한 것과는 달리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던 분? 진짜? 손 든다고? 진짜요? 잘했어 진짜? 조지아에서 왔어요. 조지아에서 왔어요. 조지아에 우리가 이제 뭐 학력 수준은 모르겠지만. 잘했어? 네. 나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항상 손을 든 거 살리니까. 네. 좀 의외지.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조지아는 이렇게 등수가 나와요. 등수로 나 몇 등 했다 이런 걸로 랭킹. 나와요. 아니면 그것보다- A, B 이렇게. 근데 러시아 학교는 점수가 5개예요. 1, 2, 3, 4, 5. 5가 제일 당연히 높고. 오, 그래서 그래서 높은 거예요. we call them 이제 아틀리치닉. 5만 받은 사람이 제일 좋고. 그러면 그리고 조지아는 10까지 있었어요. 10이 제일 좋아요. 10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럼 뭐 거기서- A, B, C, D 이런 거. 뭐 받았어요, 살리는? 근데 이제 만약에 몇 년 동안 모든 수업에서 A 같은 거 받으면 네네네. 그게 이제 금메달 줘요. 어머나. 메달도 주는구나. 그래서 금메달 받았어요. 어머머머, 와, 달리 보여, 달리 보여. 멋져. 학교까지만 공부 잘하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I was like, no. 그러면은 열심히 놀았구나. 근데 이거는 좀 알고 있어요. 금메달을 학교에서 다 받았다? 아니면 지금 아니지. 조금만 받았는데 들어갔다? 3명. 와, 진짜? 와, 살이 진짜 되게 대단하다. 오. 그리고 이제 나눠줘요. 공부 잘하는 애들 따로, 못하는 애들 따로. 이제 등급이 있어요. 왜 우리도 이게 뭐 수준에 맞는 수업 들어가서 하듯이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스스로 하는 학생이었어요? 아니면은 해라 잔소리를 들어야 지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라 그래서 하기 싫어졌어? 뭐 이런 친구들이었는지. 예.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해서 저는 쌤, 아니 오늘 되게 의외다. 쌤은 알아서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공부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냥 평범하게 좀 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그냥 엄청 막 좋아하진 않았어요. 좋아하진 않은 게 당연한 건데, 아니 되게 의외다. 캐시는 어땠어요? 나는 어떤 수업에 따라서 그런 거를 약간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그랬을 스스로 것 같아. 하고 맞아. 그리고 약간 싫어하는 거는 그래도 엄마 숙제 했니?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했었어요. 그게 그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과목은 좀 맞아요. 더 좋아하게 그런 것도 되고 있어요.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네네. 예. 예. 메르젤은 저도 공부는 시켜서 한 것 같고 저도. 되게 점수는 항상 되게 평균이었고 떨어지지만 않은 그런 선에서는 했고 우와. 약간 그래서 의외다. 엄마의 그 교육열이 되게 강해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수준뿐이고 어쩌다가 그 공부 뭐 너무 길게 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참 그게 모르는 일이야 정말. 네. 진짜 하라고 해야만 했던 샘과 메르젤이 지금 여기 왓츠업에서는 가장 우등생이거든요. 바른 소리 가장 많이 하시고 정말 학창 시절의 공부는 내 인생에서 정말 다가 아니었구나 그런 거를 살면서 자주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오늘 그 공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다들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지고 숙연해지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공부라는 단어는 모르겠지만 가르치라, 예, 맞아요. 마땅히 가르치라 이런 말은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예, 메르젤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마땅히 행함을 가르치라 이런 단어들 잠언에서 많이 봤거든요. 예. 맞아요. 우리가 아는 그 마땅히 배워야 될 거는 뭘까요? 어차피 자식은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예
창조 이전에도 이 자식을 위한 그림과 계획을 다 갖고 계셨다. 우리를 통해서 태어났을 뿐이지 하나님 계획 속에 이미 다 있는 자녀인데, 그러면 마땅히라는 단어는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이 자녀를 위한 교육을, 가르침을 맞죠. 줘라 이거야. 그러면 거꾸로 보면 엄마 아빠한테 주어진 역할이 뭐냐? 하나님 이 자녀를 위한 계획이 어떠신가요? 어떤 계획 가지고 이 아이를 창조하셨냐 물어보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단순하면서도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왜냐면 엄마 아빠로서 이 아이한테 정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 하루하루가 또 달라져요. 왜냐면 이 아이한테 성격 보고 고칠 때 고치고 혼낼 때 혼내고 칭찬해 줄 때 칭찬해 주고, 근데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정말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맞아요. 뭐가 맞는지 뭔가 그쵸. 아닌지는 잘 몰라가지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부모로서도 배워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도 아직 덜 성숙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도 예. 자녀인데. 그럼요. 예. 맞아. 지금 뭐 우리 메르젤이랑 저만 자녀가 있고 우리 처녀 총각들은 자녀를 기르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아름답게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포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뱃속에서 정말 아무 너한테 바라는 게 없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기업을 잘 성장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아브라함이 될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세상에 뱃속뿐이었지. 그렇게 국영수가 중요할 줄 몰랐어요. 예. 그렇게 학원만 쫓아다니면서 왜 그러는 걸까? 메르제는 안 그러죠? 왜 그러는 걸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국영수 하는 게. 근데 은근 특히 한국에서는 뭔가 문화적으로 너무 자리를 잡힌 게 학원의 문화인데 저희 카메룬에서는 아예 없거든요. 학원 그래요? 보내지도 않고 학교 갔다 오면 친구랑 만나서 놀고 네, 뭐 비슷하죠. 아니, 집에서 숙제만 하고 그랬었거든. 끝난 건데 그래서 우리 애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학원 저 웬만하면 안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이 사는 와이프가 또 같이 사는 와이프가 당연히 남편은 무관심이 조건이에요. 남편은. 무관심 아닌데 애 조금 그냥 냅두면 좋겠다. 아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치 욕 먹지. 그래서 같이 사는 이 동반자가 아이를 이렇게 방치시키면 어떡하냐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중에 가서 어떡하려고 막 쉽지 않죠. 경쟁. 이 그래서 세상이 경쟁. 근데 저 아빠로서 애가 집에 와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숙제하고 숙제 끝나고 학원 가고 학원 갔다 오면 또 학원 가고 갔다 숙제하고 오고 또 또. 숙제하고 또 하고 이 일기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근데 왜 얼마나 그렇게 변해. 사는지. 집에 없으니까. 그거를 엄마가 다 케어해야 되는 게 엄마의 역할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엄마도 그거 케어하는 과정이 본인도 힘들고 힘들어요, 지친데 힘들어요. 그냥 하지 마라. 굳이 왜 그렇게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정말. 그렇게 소리 하지 말라고 속하는 소리. 막 오늘 싸우겠다 여기. 오늘은 저랑 싸우겠네.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래요. 애들은 뛰어노는 거지 뭐 그러면서 크는 거지라고. 그게 맞죠. 맞는데 그렇게 이제 정말 키우면 이 대한민국 사회는 방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때요? 이렇게 교육열 같은 것들이. 저는 이제 나라 두 개 살아봤으니까 러시아 말하면은 되게 까다로워요. 공부가. 그래요? 우리 글씨도 되게 이쁘게 써야 되고 글씨 빨리 쓰기, 빨리 읽기 대회가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승부력이 강해서 시험 누가 빨리 끝나는가. 방학 때도 숙제 엄청 많이 줘요. 막 책 몇 개 읽고 어머나. 와라. 그래 확인해요. 근데 러시아가 조금 더 심각했어요. 더 공부를 좀. 근데 저도 이제 조지아에서 이제 국립학교 다니다가 사립학교 들어가는데 거기는 더 확실히 또 오래 이제 학교 오래 있어야 돼요. 이제 국립학교보다. 그렇구나. 왜냐면 국립학교는 한 아침 8시 반부터 9시부터 한 2시쯤 끝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학교는 한 5시까지. 음. 안 보내. 사립은 그렇게 좀 오래 이렇게 학교에 오래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숙제 끝나고만 집에 가고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따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좋아.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예. 인도는 어때요? 인도는 막 엄청 빡세게 시키잖아요. 그 일단 이미 학교에 가서 빡세게 공부를 하니까 그 책도 보면 되게 두꺼워요. 맞아. 뭐 초등학생도 약간 두꺼운 책을 가지고 이제 그래요?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그냥 좀 편히 쉬라 막 이미 하면서 학교에서 다 했구나. 엄마가 그냥 그냥 뭐 공부할 거 그냥 하고 가볍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 인도에서는 엄청 학교에서 빡세게 해야 되는 게 시키지는 또 않는 많구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교육 과정이 맞아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어디 친구는 이제 뭐 7학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게 좀 맞아요. 다른가 봐요, 나라마다. 예. 달라요. 프랑스 교육 시스템을 따르다 보니까 네, 저희 초등학교 7년이고 그리고 7년이구나. 중학교 4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 그래서 7, 4, 3 특징이 있다면 이 그 학년을 스킵할 수 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 아, 월반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월반 해가지고 내가 2학년에서 한 학기만 하고 바로 다음 학기는 3학년으로 넘어가요. 그런 애들이 오히려 더 빨리 졸업하기도 하고 또 재수도 할 수 있어요. 2학년을 그 점수를 제대로 안 나오면 2학년은 거기에 멈춰요. 맞아. 우리도 그래. 네. 그게 우리나라 초중고 학년에서 가능한 그 못 넘어가요, 거예요? 다. 네, 못 넘어가요. 네, 거기 공부 근데 못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 나이랑 연관이 아예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한국에 올 때 제가 너무 생소했던 게 아이 나이 물어보면 학년 몇 이야기해요. 학년이야? 그래서 몇 저 학년이야? 근데 학년 들으면 나이 못 맞춰요. 맞아, 저는. 우리 맞아요. 5학년이야, 12살이구나. 네. 그래서 저희랑 그 시스템 너무 달라가지고 아직도 5학년 말하면 계산이 해야 돼. 몇 머릿속에 살이지? 계산해야 돼요. 5학년이면 몇 살이라는 몇 살이지? 거야. 그렇게 아, 해야 돼요. 그렇구나. 시스템 내가 딱 그런 달라가지고. 말이 그래서 하려고 했었어. 그렇구나. 맞아. 맞아. 네, 조지아는 어때요? 러시아는 초등학교 4 years? 4년? 다르구나. 그리고 러시아는 11년 공부했는데 조지아는 12년. 왜냐면 억울해서 이제 러시아에서 조지아로 이제 이사 왔는데 갑자기 1년 더 공부해야 더 된다니. 공부하라. 1년 더 공부해. 더 배우면 좋은 그리고 거지. 이게 러시아에서 나이랑 조지아 나이가 달라요. 러시아에서 만 나이로 7살 때 입학하고 7살. 그 전에 유치원 다니고 조지아는 6살 때. 좀 더 1년 일찍. 그래서 저는 러시아에서 먼저 7살에 학교 들어갔는데 갑자기 조지아 왔는데 다른 애들보다 나이 1살 많고 그리고 또 1년 또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형 언니보다는 같은 반인데 언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 그렇죠. 그런 문화가 네. 되겠군요. 근데 이제 좀 네. 뭐 저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애들이 아예 5살 때 들어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약간 그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 의무 교육이라 무조건 진급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빵점을 맞아도 5학년 올라가고 6학년 올라가는데 우리도 그런 게 못 아닌가. 올라가요. 못 올라가. 왜냐면 큰일 났다. 왜냐면 좋다. 네. 그 프로그램도 모르면 못 올라. 네. 거기는 그 저학년 교육은 완전 기초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기본. 거기는 기본 맞아, 맞아. 갖춰야지 올라가는 게 원칙이에요. 제일 중요한 네. 과목이다라고 그래서 생각하는구나.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저희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카메룬 독립 시기여가지고 뭐 아직 뭐 출생 증명서 이런 서류가 그런 없어가지고 것들이. 애 나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유치원에서 대부분 유치원 보냈다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이 아이가 나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손을 여기 이쪽 손을 오른쪽 손이 왼쪽 귀를 달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 왜요? 왜냐면 팔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네, 애기들은 그쵸. 이렇게 되니까 애기들이 안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해서 여기 가면 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안 되면 유치원에 계속 다니는 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석돼요. 살짝 원시적이긴 하지만 일리는 있어요. 재밌다. 다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살 짧은 사람이 어떻게? 그럼 머리가 짧거나. 아 재밌네요. 재밌는 이야기를 그렇군요. 들었을 때. 대한민국은 이제 뭐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더 이제 뭐 열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교육을 좀 해봤다 하시는 분 있어요? 학원을 좀 다녀갔다.
학원 다녀봤어요, 기 씨는? 근데 대부분 다 그냥 운동적으로 운동. 그냥 복싱 7년 다녔고 와우. 농구 배구 아, 그게 학원으로 쳐? 있어요. 약간 학원이죠, 학원. 학원이라 약간 태권도 학원처럼 그런 우리도 식으로 다 있고. 주짓수 네, 이거 맞아. 다 학원을 다니니까. 네. 아 그런 것도 다 학교에서 왜냐면 가르쳐주나요? 러시아에서 필수였어. 뭐라도. 그래서 우리 저는 그거 선택했어. 스포츠 댄스. 스포츠 댄스가 필수 과목이 이제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 학교에서 조금 러시아가 유명하잖아요. 스포츠로. 그렇죠. 그리고 뭐 짐나스트, 뭐 무용 피겨 발레도 스케이팅 이런 거 유명하고. 학교에 다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올 때 스키도 타고. 어머나.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게 그래서 학교 필수 과목이 다 있다고요? 와, 뭐라도 끝나고 수업 끝나고 해야 할 거. 아 방과후 과목이 그게 다 있구나. 저는 그거 하고 싶었는데 짐나스트. 근데 어릴 때 제가 싫다고 했나 봐요. 어머나. 그래서 엄마가 제 말 듣고 거기 안 보냈어요. 그래서 엄마 애기 말 왜 들어? 그냥 보내지. 그럴까봐 우리가 지금 엄청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차라리 시키는 게 후회할까 나아. 봐. 후회될까 봐. 그래서 대신 춤을 계속 했어요 학교에서. 그랬구나. 따로 뭐 어디 학원 안 가도 그냥 학교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걸 다 알아서 해주면 우리가 사교육을 안 할 텐데. 과연 과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은 또 학원을 보내겠지. 네. 근데 메르젤은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어요? 네. 이태원 쪽에 살다 보니까 네네. 거기 국제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을 보냈고 기독교적인 그 교육을 주려고 교회 소속 그 대안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얼마 전에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 가면서 오. 애들한테 아무래도 한국에 있으면 한국어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한국 교육도 한번 따라가야 돼가지고 한 1년 정도 홈스쿨링 했어요. 아. 와이프가 하고 싶어서 가지고 네네. 교육 플랫폼 밀크티를 저희가 밀크티 도입을 알죠? 했어요. 네, 패드로 네. 하는 수업이에요. 맞아요. 네. 큰애는 거기서 그 코딩도 하고 맞아요. 수학도 하고 고딩까지? 네, 코딩까지 해요. 아, 네, 패드 수업이라. 코딩까지 그걸로 네. 해가지고 요즘 애들이 부러워. 바로 IT 쪽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네. 그 심지어 큰애는 나중에 자기 영화 감독 되겠다고 그래서 편집도 영상 편집도. 네, 그거를 자기가 한국을 갔다가 선생님이랑 뭐 피드백을 받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한국어 하나도 몰랐던 애가 1년 만에 너무 늘었어요. 대안학교 하나 시흥시에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큰 애를 보내고 네네. 그 둘째는 지금 유치원 집 유치원 근처에 있는 다니구나. 유치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 말을 들어봐봐. 얼마나 애가 늘 그렇지. 여자 말을 들어요. 우리 집에 사는 여자의 말을 들어야지. 그러다가 상관. 정확하게 워딩 해주세요. 네. 밀크티 관계자분들 연락 주세요. 네, 저 연락 주세요. 애가 너무 잘 활용하고 있대요. 잘하고 있어요. 네. 대문짝치가 밀크티를 한대잖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각 나라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분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겠지만 너무 영어로 소통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 가만히 들어봐요. 인풋이라도 하려고. 그래서 대기실에라도 우리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나. 너무 살아있는 영어 환경이니까.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배우게 되셨어요? 인도는 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요.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우리도 가르치긴 가르치거든요. 근데 A, 한국에서 B, 모르는 게 그 가르쳐 주는데 근데 이게 밖에 나가서 실전하진 않아요. 네, 약간 인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도는 실천해요? 인도는 실천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속 써야 되는 거야. 예. 언어는 근육이에요. 안 쓰면 안 사라져. 쓰면. 안 쓰면 아니요. 아무 소용 없죠. 뻣뻣해. 또 아니래. 말씀해 보세요. 왜 아닌지. 아니 또 배우고 사올 거야, 나서 또 사올 거야. 까먹으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안 하면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게 안 하면 이제 없어진다는 거지. 안 하면 사라진다고. 사라진다고. 뇌에 있는 근육, 여기 근육 있고. I know. 운동 이렇게 하고. 아는데 근데 Hello, everyone. 제가 어떤 언어를 몇 년 안 써도 까먹지는 않아. 아, 천재이신가 봐요. 약간 살리는 금메달 딴 사람이라. 아니 그말 아, 아니에요. 금메달이구나. 미안해. 한국이 교육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 맞아요. 왜냐면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게 제 잘못됐나요? 한국인 친구 많잖아요. 맞아요. 영어를 다 배우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너무 배우죠. 아무도 몰라. 말을 못해요. 말 못해요. 왜냐면 시험을 잘 보는데 말을 못해요. 시험을 맞아요. 엄청 잘 봐요. 그래서 그게 신기했어. 왜냐면 아니 우리 애들이 받는 거든 뭐 시험을 못 봐도 말을 그래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금 학교에서 너무 책으로만 공부하니까 문제예요. 뭐 말하기 저도 그렇게 인거부터 생각해요. 배우니까요. 뭔가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학교도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들은 조금 수업 자체가 막
공부 막 책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다양하게 뭐 토론도 하고 뭐 같이 영화도 보고 뭐 대회도 이제 뭐 어떤 대회도 만들고 대화도 많이 하고 뭔가 조금 다양하게 한 방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문법은 진짜 최강자거든요. 예, 근데 근데 나도 말을 못해요. 들었던 얘기 많이 약간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 그냥 부끄럽다고요. 약간 내가 틀릴까봐. 틀릴까봐 네.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두려운 거고 말 맞아. 못하겠다. 맞아. 이런 말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아마 말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요즘에 이제 유치원 때부터 말하기랑 다 해주잖아요. 그치, 원어민 그거는. 선생님. 네, 네. 알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맞아. 10년, 15년 전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한국어 못하면 한국에서 못 살 정도였는데 요즘 오는 유학생이나 교환학생 애들은 그냥 한국어 한마디도 안 하면서 계속 그래도 한국 생활 잘 하더라고. 우리 옛날에 이제 뭐 지금 지도도 있고 우리 사람들한테 그치. 뭐 직접 안 물어봐도 되고 다 번역 펜도 어플도 다 다 번역도 있고.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진으로도 번역해 주잖아요. 맞아. 찍어서. 예. 그리고 옛날에 교육 받을 때도 우리가 공부했을 때 아마 옛날에 인터넷도 없어가지고 우리 책에서 막 찾고 아니 지금 다 맞아요. 챗GPT 다 해줬잖아 지금. 내 말이 얼마나 좋은 진짜. 세상에서 너무 잘해. 근데 대신에 맞아요, 진짜. 대신에 정이 없어져. 정이 없어진다. 사람에 대한 정이 근데 옛날에 사라지지. 직접 이제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면하는 게 좀 포비하잖아요. 서로 그렇게 하지 맞아. 않잖아요. 다 키오스크 맞아. 그래서 네, 맞아.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맞네. 부러운 게 이제 애들이 이제 뭐 아이패드로 다 찾을 수 있잖아요. 뭐 감동 되고 싶다고. 네. 근데 옛날에 우리는 얼마나 어떤 조그만 정보 찾으려고 해도 막 수첩 들고 도서관에서 그분한테 가서. 엄청 힘들었어요. 네. 도서관 가서 막 이런 것도 또 있어. 지금 정보 받는 게 너무 쉬운데 지금 정말 정보의 정말 대홍수 시대니까 맞아요. 맞아요. 사실 뭐가 더 맞는지는 또 더 있어봐야 될 가봐야 것 알지 같아요. 뭐. 그쵸. 네. 대한민국은 고3 졸업하면 한 80% 이상이 당연히 이렇게 대학을 간다.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조금 좀 달라지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높은지 궁금해요. 어때요? 인도는 그 2018년도 기준으로는 26.3%였고, 근데 정부는 2035년까지 그 50%로 이제 올린다고 올린다는 그 게 목표고. 목표로 이제 네. 세우고 있어요. 네. 그럼 대학을 가는 게 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하는 거겠네요. 어때요? 콜롬비아는 그냥 우리 약간 가난한 사람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약간 대학에 학교 나온 다음에 시험 봐요. 그러면 그 시험 어떤 몇 프로 이렇게 타면은 그때 대학교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약간 장학금 같은 거 이렇게 받고 만약에 그런 거는 이하면은 그러면 못 가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교도 안 가게 되고 그냥 바로 바로 시작해요. 취업을 하고. 네, 바로 취업. 그럼 취업하는 확률이 더 이렇게 더 커요. 높고 더 되게 그리고 아직 학교 다니면서 일하는 애들이 더 많기 더 때문에 많고 대학은 정말 선택이에요, 완전. 과정이네요. 네. 카메룬 카메룬 그 국립대학 하면 그런가 보다 괜찮다. 근데 사립 가는 사람은 정말 엘리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립은 보통 개인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네네. 교회에서 아우, 특히 그래요? 천주교에서 카톨릭 대회도 있고 또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일단 웬만하면 사립 가면 진짜 엘리트다, 똑똑하다. 왜냐하면 거기 입학 시험이 수준이 되게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봐야 되고 통과해야 되는 넘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박수다. 그러니까 네. 어느 대학이다라고 말하면 이미 금메달 그냥- 받지. 금메달. 여기 금메달. 아니, 나 들고 다니는 거네. 메달 나 우리랑 미치겠다. 우리가 비슷해가지고 조지아는 왠지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막 학교 우리도 막 복지가 막 엄청 잘 돼 있다고 보다는 솔직히 대학교가 제가 계산해 봤거든. 그 보통 월급이랑 비교해 보면 대학교 보통 이제 국립대학교 가격이 한 4개월치 월급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비싸네요. 비싸죠. 응, 네, 그리고 대학교 근데 대신 장학금이 많고 웬만하면 다 대학교 가려고 해요. 완전 막 엄청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모르겠는데 도시 사람들이 주로 다 입학하고 그래 이제 우리도 똑같이 등급이 있어요. 대학교는 우리도 수능 볼 때
그 수능 점수에 따라 대학교 입학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공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렇게 대학이 뭐 좀 다르겠지만 대학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정말 12년 교육 과정을 정말 대학만을 위한 그 목표로 막 매진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우리 자녀의 그 대학으로 많이 맞춰져 있고요. 예, 그래서 수능을 위해서 막 100일 기도하기도 맞아요. 하고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는데 메르제는 만약에 뭐 너무 훌륭한 부모님이시지만 나 내일 또 시험이라 오늘 교회를 못 갈 것 같아 라고 아이가 말한다면 어떤 교육관으로 아이를 가르치시겠습니까? 나도 궁금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하냐. 오, 멋있어, 멋있어. 예. 이게 해외 출장 일정 잡을 때도 웬만하면 토요일 날 도착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시험 때문에 그러니까요. 교회를 못 간다? 지금, 지금 무슨 지금 한 오른손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네. 아니 상상하고 보니까 너무 열이 여기까지 올라. 아니, 나 지금 오늘 하는 공부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만큼 미리 공부했어야지. 그런 말이 하려고 그것도 그렇지만 근데 사실 공부는 이 잘하는 애 좋아해서 하는 애들도 있고 시켜서 하는 애들이 저는 약간 후자 쪽이었어요. 시켜서 엄마 네네. 두려워서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또 간섭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애가 놀다가 정신 나갔다가 공부 제대로 못했다가 갑자기 시험에 앞두고 하루 전, 이틀 전 벼락치기 공부하고. 벼락치기 공부하려고 했다가 교회 못 간다라는 소리에서 저는 한번 열이 여기까지 화부터 이렇게 해서 근데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야, 공부는 놀아서 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이 시험은 하나님한테 맡겨서 해. 하나님이 기적이 일으키신 하나님 좀 하나님이시기 해주세요. 때문에 지금 제발. 이게 긍휼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어. 근데 막상 떨어져서도 이 세상 끝난 거 아니야. 뭐 시험 떨어져 뭐 어때? 괜찮아. 인생에 다 공부만 아니야. 그렇게 막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하는 교회의 우선순위와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게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있지. 맞아요. 맞아. 그걸 누가 모르냐고. 우리 엄마들도 다 아는데 왜 실천이 그랬을까? 문제지, 실천이. 다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 어릴 때 웃긴 게 생각났어요. 생각났는데 그 뭐지? 근데 영어 시험이었나? 역사 시험이었나? 종이에다가 주제가 서 있어요. 그 시험 주제가. 그리고 한 30개가 있었나? 그리고 이렇게 뽑아서 랜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밖에 안 배우고 하나님 제발 했더니 딱 그거 뽑았어. 재미 뽑기. 진짜요? 그거 대박이다. 이건 하나님 좀 너무했다. 하나님이 약간 메르제리스는 그걸 기도한다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노력한 부분들이 또 있었나 보네.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빠시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인 기도도 들으시는 게 한 번쯤은. 네. 참 그래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 그 친구 따라서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고3 수험생이었던 그 이제 청년 언니 오빠들이 와서 봉사를 해주는 모습 보면서 전도사님들 엄청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뭔지 몰랐는데 지금 이제 청소년의 엄마가 되고 나서 그 고3 그 언니 오빠들은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형아 누나들이었구나. 예, 존경스러운 마음이 지금에서야 더 샘솟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너무 국영수에 이제 입각한 교육을 달리고 있는데 그걸 제외한 이제 자녀를 낳는다면 무엇은 내가 마땅히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로. 그냥 나는 진짜 나중에 이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사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 필요해는. 뭐 예를 들면 저는 선생님 되고 싶으면 근데 어떤 선생님, 어느 선생님 그러면 어느 쪽으로 열심히 이런 거 학원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심리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심리. 심리도 되게 좋아요. 심리. 이제 사회적인 생활이나 맞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저는 알고.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다 배우고 싶었어. 왜 그런지 왜가 너무 많았어요. 이거 왜? 지적 호기심도 되게 뛰어났구나. 다른 일반 호기심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그냥 금메달. 호기심이 괜히 금메달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외교 입학한 이유가 우리 과목이 너무 다양해서 재밌었어요. 저처럼 호기심이 많으면 그럼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 진짜 그럴 것 같아. 음. 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진짜 애들이 원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고 그것만 시켜주고 싶은데 키워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메르젤은 어때요? 지금 키우고 있는데 뭘 진짜 끝까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공부는 사실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교육은.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은 결국은 내가 다 이해하고 다 배울 수 없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각자의 주어진 재능과 목표와 취향과에 따라서 내 이거를 중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요소들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호기심을 갖게 되는 순간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우면 그쵸. 되는 거예요. 딥하게. 이게 딥하게 하나만 따고 들어가는 맞아. 이런 호기심이 있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 각자의 적재적소로 그 자리에서 그걸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올인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컴퓨터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기계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있어.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걸 그 1시간씩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야지만 그거 들어와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첫 번째 자기 영상 편집하겠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영상 편집하는 거 엘리베이터의 모습이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 엘리베이터 만들겠다고. 그래서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 딴 거를 왜 굳이 강제로 시키냐. 나중에 가서 본인이 호기심이 생기고 배우겠다 하면 그때 가서도 늦지 않다고 저는 봐요. 네. 메르젤의 이 인터뷰를 보고 메르젤의 이제 부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알 것 같아. 제가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뭐 행복하면 되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정말 맞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영상은 또 밀크티로 편집을 할 거니까요. 밀크티 예.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 재능도 안 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재능을 잘 발견해서 가꾸고 우리는 그걸 응원하는 부모가 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고민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식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갈구하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좀 어렵지만 공부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밌는 주제로 올게요. 감사합니다.